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의고사 2회 계산작업 파트시죠? 네, 벌써 강의로 하게 되면 21강이네요. 강의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계산작업 5개 깔끔하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보시죠. 계산작업 1번 표 1에서 입사일로부터 오늘 날짜까지의 근무일수를 계산하십시오. 근무일수, 날짜 사이의 차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갖고 무슨 함수 쓰십시오? 데이즈 함수 쓰시고 투데이 함수 쓰십시오. 그렇죠? 데이즈 함수는 날짜. 자, 데이즈 함수 적어드리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는 들어갈 겁니다. 자, 데이즈를 그럼 먼저 왜 썼을까요? 데이즈하고 투데이는 오늘 날짜까지, 입사일부터 오늘 날짜까지의 근무 일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서 어디까지? 오늘 날짜에서 입사일 빼면 되죠. 제 얘기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함수를 이해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함수 틀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면 제일 처음엔 데이즈가 들어갑니다. 그럼 데이즈가 어떤 함수였었죠? 어떤 함수였었을까요? 넣는 칸이 2칸 들어가죠? 네. 여기는 뭐? 최근 날짜. 다른 말로 끝 날짜가 들어갑니다. 끝. 그러면 여러분들 요 날짜하고 오늘하고 따져서 썼을 때 끝 날짜는 어디가 되셔야 돼요? 그렇죠. 오늘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 전의 날짜를 따져갖고 며칠이 걸렸냐? 요거 생각하는 거죠. 밑에는 예, 시작 날짜 이렇게 생각. 최근 날짜, 시작 날짜, 이전 날짜라고 하면 되죠. 이전 날짜 요렇게 시작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오늘하고 입사일하고 둘 중에 무엇을 오늘 날짜가 들어와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오고 여기에 today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감이 왔어요. 날짜 사이의 차이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days 써야 되는 건 이해가 되실 거고, 그러니까 날짜 사이의 차이를 써야 되니까 days를 구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먼저 최근 날짜는 뭐가 되는 거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서 today가 들어가죠. 자, today 함수 기억나시나요? today하고 now 이런 함수들 쉽다고 그랬어요. 뭐가 없죠? 인수가 없어요. 인수가 없다는 얘기는 들어가는 칸이 없습니다. 그냥 가로 열고 닫아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오늘 날짜부터 해갖고 시작 날짜 뭐가 되겠어요? 입사일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엔 그래서 입사일이 됩니다. 그러면 입사일부터 오늘 날짜까지의 날짜 차이 며칠 지났습니까?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표시해라. 뭘로? 근무일수로. 자, 감 나왔네요. 뭐부터 쓰고? 예, 데이즈부터 먼저 써갖고, 데이즈 첫 번에 오늘 날짜, 최근 날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가장 최근 날짜니까 오늘 날짜 쓰시고, 밑에는 이 사람의 입사일을 집어넣어가지고 무엇을? 날짜 사이의 차이를 구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시죠? 그렇죠? 함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냐 없냐 그거 묻는 문제였네요. 자,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고요. 자, 1번 문제 근무일수 구하십시오. 보시면 표일에서 입사일부터 오늘 날짜의 근무일수를 계산하겠습니다 라는 거. 자, 함수 마법사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에 가셔갖고 여기 한번 눌러주시고 D자 누르셔도 되시겠고, 그거 귀찮으신 분들은 는 치시고 DAYS, 그렇죠? 그럼 이렇게 나타났었을 때 이 녀석 더블 클릭. 그런 다음에 FX 누르시면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방법 쓰셔도 됩니다. 이것도 귀찮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손으로 쓰세요. 근데 이제 함수를 쓰다 보면 함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손으로 쓰는 데 있어서 실수가 들어가게 되면 조금 애매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함수 마법사 쓰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보세요. end date, start date. 끝 날짜죠? 시작 날짜입니다. 의미는 두 날짜 사이에 일수를 반환합니다. 그러면 끝 날짜는 최근 날짜가 되는 거겠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신다? today가 들어가면 되죠. today 가로 열고 닫고 끝입니다. today는 넣는 칸이 없다 그랬어요. 인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걸 만약에 함수 마법사로 쓰면 선생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기 누르시면 되죠. 그렇죠? 함수 추가 들어가셔갖고 여기 갖다 놓고 t 들어가셔갖고 today 찾으시면 되시겠죠. 여기 있네요. 그런 다음에 확인 누르게 되면 넣는 칸이 없습니다. 확인 아니죠? 함수 마법사를 쓸 땐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내가 함수를 완성시켰을 때 확인을 누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저는 어디로 들어가면 된다? 데이즈 아무 데나 찍고 되돌아가갖고 들어가게 되면 시작 날짜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최근 날짜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today가 들어가 있고 그럼 시작 날짜는 어디 누르시면 되시겠어요? if4일 여기 누르시면 되시겠죠. C3 됐나요?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 날짜와 날짜 사이의 차이를 계산해주고 이 녀석을 밑으로 쭉 당기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날짜 사이의 갭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어렵지 않게 날짜와 날짜 사이 구하는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해결됐죠? 간단했었습니다. 그리고 날짜와 날짜 사이의 갭을 구하는 거다. 어렵지 않았으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한번 보시겠어요? 2번 문제 한번 보죠. 응시일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뭐 평일이 될 거고 그 외에는 주말로 표시하십시오. 그렇죠? 만약에 if 함수를 줬기 때문에 만약에라는 그러니까 if 함수를 주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이 나왔었을 때 이면이란 얘기가 꼭 들어갈 거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이면 때문에 대부분 무슨 함수를 쓰겠다? if 함수를 쓰겠다. 그 대신 이제 위크데이를 조금 요 문제에 맞게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 결국은 평일 아니면 주말이죠. if 몇 번 써요? 한 번 써요. 간단하잖아요. 나타나는 게 2가지면 if 한 번 써라. 나타나는 게 3가지면 if 2번 써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요번에 새로 만들어진 함수가 뭐다? if 쓰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논리함수에 가셔갖고 우리 앞에 강의 찍었던 거에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면 되시겠고요. 문제는 이게 if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죠? 위크데이가 문제죠. 자, 위크데이 한번 설명을 해드리죠. 일단 이거는 그래서 if 들어간 상태에서 넣는 칸이 3개 들어가면 여기에 뭐 평일이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여기는 주말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if는 이렇게 세팅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조건식이 들어가야 돼요. 요 조건식을 어떻게 이해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면 평일, 주말은 그 외에는 주말 이렇게. 그랬었을 때 위크데이는 여러분들 어떤 함수였는지 기억해 보자고요. 위크데이가 어떻게 쓰는 함수였었죠? 자, 위크데이는 넣는 칸이 몇 칸? 2칸이 들어가죠. 여기에 무슨 셀이 들어가고? 날짜 셀이 들어가요. 날짜 셀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1, 0, 2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어떤 거에 따라서 요일을 위크데이라는 함수 자체가 요일을 숫자로 반환합니다. 요일을 숫자로 반환합니다. 이 함수였었죠. 기억나시죠? 요일을.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뭐 이런 식에 따라서 그렇죠? 월요일을 1로 줄 거냐, 일요일을 1로 줄 거냐에 따라서 문제 유형이 바뀌어질 수 있다. 들어가는 옵션이. 요일을 계산할 때 월요일이 1인 유형. 그러면 월요일을 1로 줘라. 월화수목금토 일 이렇게 세린다는 얘기죠? 그럼 무조건 2. 우리나라는 대부분 있습니다. 문제에서 거진 2가 나와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1이 나올 경우도 종종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때는 문제에서 일요일을 1로 주십시오라는 보기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월요일을 1로 주게 되면 월요일이 1, 일요일이 얼마가 된다고요? 7이 돼요. 말씀드렸죠? 요일을 숫자로 반환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에서 5까지. 나머지 토요일은 6, 일요일은 7 이렇게 되시겠죠? 그러면 무엇이 요일을 반환한 그 숫자, 위크데이로 뽑아낸 숫자가 얼마보다 작으면 5 이하이면 평일이 되는 거죠. 자, 말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이 다 잡혔어요. 무엇을? 여기에 위크데이가 들어갑니다. 자, 위크데이가 들어가갖고 어떤 식으로? 날짜 셀, 응시일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위치로 따지게 되면 j3 정도가 될 겁니다. j3을 2로 반환해요. 월요일을 1로써 쓰는 유형으로 반환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요일에 해당하는 무엇이 나올 거라고 얘는요?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게 얼마보다 5 이하이면 그러면 월요일부터 무슨 요일까지란 얘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면 그런 묘가 되고 평일이 되고 그 외에는 주말이 되겠죠. 함수를
이해를 하셔갖고 무엇부터 쓰고 if부터 쓰고 그 if 내에 조건식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좌항과 우항이 등호와 부등호로 들어가는 요 형태를 생각해 주신 상태에서 위크데이로 뽑아낸 개념이 O 이하.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위크데이로 뽑아낸 개념이 부등호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 돼요? 예, 위크데이로 뽑아내는 그 숫자가 6 이상이란 얘기는 토요일, 일요일이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평일이 아니라 여기가 뭐가 들어가면 돼요? 주말이 들어가면 되고 여기는 평일이 들어가면 되죠. 선생님 아까처럼 해도 되고 지금처럼 해도 되나요? 예, 맞습니다. 함수를 쓰실 때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으면 그 함수는 맞아요 라고 인정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5 이하 평일 주말 맞고 6 이상 주말 평일 이것도 맞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먼저 뭐부터 쓰고 if부터 쓴 다음에 위크데이를 통해서 요일을 숫자로 반환해서 그게 5 이하이라면 평일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주말이 됩니다. 우리 답안지에도 보면 거꾸로 푸는 함수라고 그래갖고 이런 함수들은 헷갈리지 않도록 잘 설명을 해드렸어요. 꼭 한번 참조해 보시고 그래서 뭐부터 쓰고 if부터 쓰고 위크데이로 들어갑니다. 자, 문제 들어와 보시죠. 그러면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응시 나와 있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문제 위크데이 이해했으니까 먼저 뭐부터 쓸 겁니다. 얘는 지울게요. 첫 번째 문제 요거죠? 요 문제니까 얘 지우면 안 되죠? 참. 자,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 주말이면 이렇게. 자, 먼저 뭐부터 쓰실 거라고요? if부터 씁니다. 예, 잘 따라오고 계세요.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응시일을 기준으로. 그래서 응시일을 기준으로 해갖고 우리 그거를 숫자로 반환해야 되는 거 맞죠? 예, 맞아요. 그래서 if 쓴 다음에 함수 추가 눌러갖고 모두에 갖다 놓고 여기 한번 누른 다음에 W 이렇게 갖다 놓으면 위크데이가 바로 보일 거고 요것도 귀찮으시면 당연히 날짜 시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바로 찾으실 수도 있다. 편하게 쓰세요. 위크데이 쓰시는 상태에서 무엇? 응시일을 월요일부터.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 리턴 타입에는 되돌릴 수 있는 값의 유형에는 1, 2, 3. 아까 제가 설명 잘못 드렸네요. 0, 1, 2가 아니라 1, 2, 3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1, 2, 3이 들어갑니다. 자, 1, 2, 3 들어가는데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유형은 1. 그렇죠? 일요일을 1로 줄 때는 1 쓰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월요일을 1 줄 때는 2 쓰고 월요일을 0 주고 일요일을 6 쓰게 되면 3 쓰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돼 있어요? 월요일이 1인 유형, 월요일이 1인 유형이니까 우리는 얼마를 쓰면 되겠다? 2를 쓰면 된다. 문제에서 대부분 2가 나옵니다. 그래서 1, 2 또는 3이 들어간다. 아까 설명 잘못 드렸어요? 네, 강사가 잠깐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양해로 봐주시고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뭘로 들어갑니까? 확인 아니라고 그랬죠? 왜? if가 안 끝났어요. 요일을 숫자로 계산할 거예요 라는 개념까지 세팅하셔갖고 if로 되돌아간 다음에 그래서 여기 찍으셔야 되죠? 왜? 좌항과 우항이 등호나 부등호로 들어간 형태가 if에서 들어가는 논리적 테스트가 되니까 그게 얼마 이하라면 5 이하라면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면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밑에 뭐를 되돌려줍니까? 평일을 되돌려주고 그 외에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주말. 자, 지금은 이렇게 길게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함수들이 나중에는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요렇게 되시면 요렇게 될 겁니다 라고 짧게만 말씀드려도 이제 함수가 익숙해지시면 편해지실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2번 함수 끝났네요. 어렵지 않으셨죠? 자, 그래서 2번 함수도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우리 3번 함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3번은 먼저 문제 분석부터 한번 해드려야 되겠죠?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 자, 2번은 그래서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함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2번 끝. 그러면 이제 3번 들어갈게요. 3번은 무슨 함수인지 한번 보시죠. 먼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학점기준표를 이용해서 학점을 계산하십시오. 자,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대요. 근데 학점은 뭐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죠? 오케이. 평균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평균은 각 학생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합. 자, 말이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이해해 볼까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을 구한 것을 기준으로 요 표를 제공했는데 요 표에 해당하는 점수대에서 학점을 매겨주세요. 문제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들어간 함수를 한번 판단해 볼까요? 여러분들 에버러지는 왜 줬어요? 평균 구해야 되니까.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준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뭐 아니면 뭐 H루겁 아니면 V루겁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기준표가 나왔으면은 표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 표에서 찾는 함수 중에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는 H루겁과 V루겁이다. 물론 인덱스 이런 것도 있지만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H루겁이 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료가 여러분들 이렇게 흘러나가죠? 자료가 이렇게 흘러나가잖아요. 이렇게 흘러나갈 땐 H루겁. 요 표가 만약에 자료가 이렇게 흘러나갔으면은 이때는 V루겁.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지 않지만 뭐 예를 들면 H루겁, V루겁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쓰세요라고 문제가 나왔다면은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이건 당연히 H루겁 써야 되겠구나. 기준표를 판단했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함수는 왜 써야 되는지 이해가 됩니다. 뭐부터 쓰나요? 에버러지가 앞에 나왔으니까 선생님 에버러지부터 쓰면 안 돼요? 아니요. 우리는 결국 찾아서 답을 뽑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그랬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서 뽑아낼, 얻어낼 함수부터 쓰셔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뭐? 이 표에서 학점 얻어내셔야 되는 게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1번이 얘가 1번이 됩니다. H루겁이 1번이 돼요. H루겁 먼저 써서 그 H루겁의 대상에서 에버러지를 쓰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H루겁 씁니다. 그렇죠? 넣는 칸이 몇 칸이 들어가는데? 4칸이 들어가요. 이렇게. 여긴 뭐가 들어가죠? 대상이 들어가요. 이 대상을 뭘로 계산할 거예요? 뭘로? 중간고사 점수? 기말고사 점수? 아니요. 문제에서 뭘로 하라고 그랬어? 평균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대상을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여기에 에버러지가 들어가겠죠. 당연히 2개 블럭 잡으시면. 그래서 여기서 에버러지로 블럭 잡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들어가요? H루겁에서 기준표. 그럼 기준표는 뭐가 될까요? 여기 나오네요. 학점 기준표 B26에서 H28.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 B26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기준표가 되겠죠. 세 번째는 뭐가 들어가죠? H루겁일 때는 행번호. V루겁일 때는 열번호. 근데 그냥 행번호가 아니라 무슨 뜻? 내가 찾으려는 값이 있는 거. 우리 찾으려는 건 뭐죠? 학점이죠? 자, 이렇게 블럭 잡게 되면 컴퓨터가 여기를 1, 여기를 2, 여기를 3번 행이라고 번호를 매겨놓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학점을 찾으려면 1번에 2번, 3번 중에서 어디서 찾아야 돼요? 3번에서 찾아야 됩니다. 제 얘기 맞나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면 돼요? 3. 그게 기준표 잡고. 그런 다음에 자, 정확하게 찾을 때는 0. 근사치로 찾을 때는 비워놔라.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들 평균 나왔을 때 0, 60, 70, 80, 90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떨어질까요? 뭐 85.2, 뭐 90.1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질까요? 그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근사치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헷갈리시면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려요. 여기서 찾으려는 대상이 숫자면 비워두세요. 비워두세요. 대부분 그래요. 여기서 찾으려는 대상이 문자면 찾으려는 대상이 문자로 기준표에서 찾게 되면 0이라고 쓰시면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근사치냐 정확한 값이냐 판단하셔갖고 이걸 집어넣으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업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문제 설명 다 드렸네요. H루겁도 써갖고 H루겁 대상 안에서 에버러지 구하고 그 에버러지를 이용해갖고 기준표를 찾아간다. 기준표에서는 세 번째에 학점이 있으니까 3 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근사치로 찾아가니까 비워둔다. 1이라고 쓰셔도 돼요. 비워두는 거나 1이라고 쓰는 거나 똑같습니다. 개념은 잡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우리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고 엑셀 화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건 뭘까요?
F4 누르셔야 되겠죠? 그래요. 자, F4 어디서 누르는지 그것까지 한번 우리 판단해 보자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갖다 놓고 뭐부터 쓰셔야 된다? H룩업부터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찾기 참조해 가시면 H룩업이 쉽게 보입니다. H룩업. 어떤 방법으로 쉽게 찾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 함수 명칭을 치셔도 된다 그랬고. 자, 일단 H룩업 먼저 써갖고 1번은 H룩업이었죠? 대상이 뭐예요? 중간과 기말의 평균이죠? 그럼 여기다가 함수를 추가하러 갑니다. 함수를 덧입히러 가요. 자, 함수를 추가하러. 여기 누르시면 되시겠죠? 계속 이제 요 정도는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에버러지가 보이면 에버러지 바로 쓰시면 되시겠고, 없으시면 함수 추가 누르시면 됩니다. 요것도 많이 연습이 되시겠죠? 에버러지가 저는 있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쓰게 되면 이렇게.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인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답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확인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 H룩업 안 끝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우스로 H룩업 근처를 갑니다. 아무데나 찍으셔도 돼요. 그러면 H 찍어요, L 찍어요, 뭐 이런 거 묻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데나 찍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갖고 두 번째 기준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F4. 여기서 F4를 누를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하시게 되면 이제 함수 다 배우셨다 이런 말씀 드려요. 왜 F4를 누르죠? 자, F4는 언제 눌러요? 그렇죠. 고정시킬 때. 맞나요? 그러면 어디가 고정돼야 돼요? 맞잖아요. 이걸 자동 채우기 할 때 요 평균 갖고 요 표에서 찾아야 되고 요 평균 갖고 또 요 표에서 찾아야 되고 요 평균도 요 표, 여기도 여기, 여기도 여기. 끌릴 때 얘들은 계속 끌리면서 계속 값이 바뀌어야 되는 거 맞지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기준표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거 맞다 틀리다. 그래서 함수를 쓰든 수식을 사용하든 반복적이고 같은 위치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블럭 잡거나 셀을 찍거나 한 다음에 반드시 뭐를 눌러주시는 센스? F4 눌러주시는 센스. 그렇죠? 그러면 1, 2, 3. 내가 찾으려는 거는 학점 찾으려고 하는 거죠? 3. 아까 말씀드렸죠? 학점 87.5가 이 표에 정확하게 있나요? 근사치로 가져야 되나요? 하향 근사치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80 이상인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근사치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개념 들어가시게 되면 네 번째 칸은 비워놓으셔라. 만약에 정확하게 찾아야 된다면 0이라고 쓰셔라. 기억나시죠? 함수 끝났습니다. 확인 누르시게 되시면 밑으로 끝나고 학점은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3번 문제 이런 식으로 풀어나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문제도 준비해 놓고 우리 원래 화면으로 들어오시죠. 자, 원래 화면 들어오시죠. 되셨죠? 그래갖고 그렇구나. 먼저 H룩업 그런 다음에 에버러지를 통해서 평균 요 녀석 기준표니까 블럭 잡고 F4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되는 거 그 녀석이었죠. 자, 그러면 충분히 3번까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4번으로 가보죠. 자, 4번 문제 보죠. 홈런이 40개 이상인 선수들의 삼진의 평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세요. 근데 뭐를 구하라고 돼 있다? 평균을 구하라고 돼 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평균이라고 불리는 개념은 앞으로 문제에서 평균이라고 불리는 개념은 함수에서 에버러지를 주면 제일 편해요. 에버러지. 그렇죠? 근데 에버러지를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계산해서 쓰면 되죠. 뭐에서 뭐를 나눠? 합에서 나누기 개수하게 되면은 평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죠. 썸이프하고 카운트이프를 쓰십시오. 말 되죠? 자, 그래서 홈런이 40개 이상인 선수들의 삼진의 평균을 계산하여 표시하십시오. 그러면 합은 썸이프를 쓰면 되겠고 얘는 썸이프 안에 카운트이프가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합 따로 개수 따로 이렇게 해갖고 나누기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함수 속에 함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뭐에서? 썸이프로 썸이프 3칸 들어가죠? 뭐가? 조건범위 들어갑니다. 조건범위. 그런 다음에 조건이 들어가요. 여긴 계산범위가 들어가죠. 그쵸? 자, 썸이프에서 나누기. 맞나요? 나누기. 학교에서 나누기. 뭐? 여기 개수가 들어가면 되죠? 그걸 뭘로 계산하면 돼? 카운트 if.
지금 if 쓰라고 돼 있죠? 근데 if나 if나 지금은 똑같아요. 왜? 조건이 몇 개니까? 한 개니까. if가 한 개일 때는 조건이 한 개일 때는 if나 if 쓰나 어떤 거나 써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카운트 if는 어떻게 들어가죠? 자,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는 뭐? 조건 범위 조건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럼 얘는 구성 요소가 아니라 이렇게 수식의 나열로 봤을 때 합에서 나누기 개수다. 이것까지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그럼 요거까지 이해하셨으면 마지막으로 이해하셔야 될 게 뭘까요? 조건이 뭔지, 계산 범위가 뭔지 그것만 판단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조건이 뭐예요? 홈런이 40개 이상인 사람들이 조건인 거예요. 내가 구해야 될 거는 삼진의 평균이죠. 그렇죠? 그러면 조건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홈런이 40개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 계산할 범위는 삼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조건은 뭐예요? 40개 이상. 얘는 조건식이 아니에요. 조건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홈런이 40개 이상인 사람들의 삼진의 합계가 나오고 거기서 나눠줄 거예요. 조건 범위 어디예요? 홈런이 40개 이상은 똑같죠. 요거 두 개는 똑같아요. 같을 수밖에 없죠. 얘는 계산할 범위가 없어요. 그냥 그 40개 이상인 애들이 몇 명이었냐 세리면 되니까. 세린다? 그렇죠. 개수를 세려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계산 범위가 없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함수의 풀이는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카운트 if 말고 카운트 if로 할게요. 여러분들 sum if 카운트 if로. 그렇죠? 카운트 if 써도 결과는 똑같아요. 어떤 거 써도 똑같습니다. 문제에서 혹시나 시험장 가서 똑같이 나왔다 하더라도 쓰는 방법은 100% 똑같아져요. 네, 조건이 두 개가 아니니까. 감 잡으셨나요? 의미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엑셀 화면으로 넘어올게요. 엑셀 화면으로 넘어와 갖고 요 녀석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문제 여기 있죠? 참. 자,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죠. 먼저 답은 어디다 구해야 돼요? 여기다 구해야 되니까 셀 포인트는 여기다 갖다 놔야 되겠죠? 네, sum if하고 count if 알맞은 함수 다 써야 되는데 뭐 그렇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라? 요 녀석들 함정 썼네.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나? 아니요. 둘 다 쓰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들어갑니다. sum if부터 들어가죠. sum if는 수학 계산하는 거니까 합치는 거니까 여러분들 수학에 있죠. 이렇게 찾으시면 조금 편해요. 자, sum if 들어가 갖고 먼저 무슨 범위부터 들어갑니까? 조건 범위. 조건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홈런이 40개 이상인 애들. 그러면 어디? 여기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 F4 눌러요, 안 눌러요? 누를 이유가 없죠. 왜? 밑으로 끌질 않고 6칸에서 답 하나만 내기 때문에. 이럴 때는 F4 생각하지도 말아라. 자, 조건이 뭐였죠? 40 이상인 애들. 그래서 무엇을 합칠 거예요? 삼진의 평균이니까 삼진을 합쳐야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 의미가. 홈런이 40개 이상인 애들의 삼진의 합계를 구해보니까 448개가 나왔어요. 확인 아니죠? 그렇죠? 우린 아직 뭐 해야 돼? 합을 구한 거잖아요. 좋아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면 어디를 보셔갖고 수식 입력줄에 기회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나누기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어라? 에버러지를 안 줬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합에서 나누기 개수를 해야 되겠구나. 나누기 들어갔고 다시 여기서 뭐가 들어가시면 된다. 함수 추가하셔갖고 좋습니다. 카운트 if로 들어갑니다. 카운트는 세리는 거니까 통계에 있어요. 물론 모두에 들어가셔갖고 C자 누르셔도 된다고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함수가 익숙해지면 익숙해진 만큼 쓰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수학 삼각이 아니라 통계에 가보시게 되면 C자에 가면 카운트 if가 바로 있죠. 카운트 if스나 카운트 if나 똑같습니다. 예, 카운트 if스 써도 되고 카운트 if 써도 됩니다. 자, 카운트 if 들어가갖고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고 저기 당황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죠. 한번 끌었다 놓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홈런이 몇 개 이상인 사람들? 40개 이상인 사람들. 말 됐나요? 예, 맞아요. 이제 홈런이 40개 이상인 사람들의 삼진의 합계를 다 계산해 놓고 그런 다음에 나누기 홈런이 40개 이상인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그걸로 나눠버리게 되니까 홈런이 40개 이상인 사람들의 평균 삼진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함수를 연결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까지 끝났고, 예, 뭐까지 끝났고, 4번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5번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가자. 이제 5번입니다. 동부인 매출액의 합계를 D43셀에 계산하십시오 라고 나오네요. 자, D43셀이면 어딜까요? 네, D43셀 기억하시고 조건은 어디 입력하시라고? A42부터 A44. 조건을 입력하라고 문제 나왔네? 오케이. 무슨 함수 쓰란 얘기예요? D자 함수 쓰십시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조건을 범위로 잡는 함수는 대부분 D자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일단은 내가 구해야 될 거는 뭐죠? D자 함수만 써갖고 합계만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합계를 구해갖고 뭐까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100의 자리에서 뭐? 올림이요. 올림. 자, 우리가 배웠던 수학 함수 중에서 반올림이 있었고 올림이 있었고 버림이 있었어요. 반올림은 라운드, 올림은 라운드업, 버림은 라운드 다운.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뭐 쓰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얘 써야 되죠?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랑 얘는 일단 안녕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D 써야 되잖아요. D자 함수. 뭐를 통해서? 매출액의 합계는 D자 함수를 통해서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나와 있었을 때 여러분들 함수는 뭐부터 씁니까?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이제는 감 잡으셨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합계만 구하라고 그랬으면 뒷선만 쓰시면 되시는 거 맞는데 그 구한 합계를 뭐 하셔야 되죠? 올림하셔야 되죠.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구해야 될 값은 뭐예요? 뒷섬을 한 값을 올림해서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부터 들어간다? 라운드업부터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라운드업이 1번인 거예요. 얘가 1번. 두 칸이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요? 여긴 계산식이 들어가면 되겠죠. 계산식이나 셀 값이나 뭐 수식이나 어떤 거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함수식이 들어가도. 그런 다음에 여기는 자릿수가 들어갑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표시하라고?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소수점을 기준으로, 자, 제가 자릿수 구하는 공식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되면 이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0, 소수점을 기준으로 0, 소수점 자릿수 다음이 1, 2, 3, 4.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맞죠? 요쪽으로 갈 때는 요거 자리로 만들어라. 요쪽으로 갈 때는 요거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려면 여러분들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셔야 돼요? 올림하셔야 돼요. 100의 자리죠? 그럼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셔야지 1000이 되는 거 맞죠? 100의 자리는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수치로 치게 되면. 자릿수로 따지게 되면. 그래서 여긴 마이너스 3이 들어갈 거다.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그래갖고 마이너스 4 쓰시는 순간 이건 만의 자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것들 잘 생각하셔갖고 요 자릿수 정확하게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라운드는 이제 해결이 됐어. 그럼 여기 안에 계산식이 들어가는데 이걸 우리가 뭘로 받아들일 거다고요? 뒷섬이요. 뒷섬. 뒷섬은 D자 함수는 뒷섬이든 D에버러지든 무조건 똑같아. 어떻게 하시라고? 자료 전체 블록 잡아요. 자료 전체 블록. 전체 블록. 똑같이 브이로그업처럼 1, 2, 3, 4. 물론 매출액 쓰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1, 2, 3, 4 이렇게 외우시는 게 편하다고. 왜? 브이로그업하고 겹치니까.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죠? 매출액의 합계죠. 1, 2, 3. 좋아요. 그래서 여기 얼마가 들어가요? 3. 조건이 뭘로 들어갈까요? 예. 그렇죠? D자 함수는 조건을 손으로 쓴다, 범위로 잡는다. 범위로 잡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D 42, 43에다가 조건을 쓰셔야 됩니다라는 거. 됐나요? 그럼 이제 이 문제 해결법은 다 되셨죠? 자, 문제하고 제가 지금 올려놓은 거하고 저기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들어오셔갖고 이제 이 녀석 해결하러 들어가죠.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작업을 갖고 오다가 조금 빠졌었네요. 42, 43.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 동밖에 여기에 그렇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제 똑같아졌습니다. 동밖에. 자, 이제 완성을 한번 해보러 갈까요? 먼저 여러분들 뭐부터 작업해야 될까요? 1번. 선생님, 라운드업부터 써야 됩니까? 아니요. 뒷잠수를 그럼 못 쓰잖아요. 왜?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부터 만드는 게 1번이었었네요. 그렇죠? 함수를 쓰기 위해서 조건부터 세팅하시죠. 그러면 뭐 뒷잠수는 우리 고급 필터 쓰는 방법과 조건 쓰는 방식이 똑같다. 지점이 뭐 동부. 만약에 이 문제에서는 충분히 여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조건 범위를 입력하세요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지점이 동부. 요거 잡으셨어도 된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왜? 분명히 조건은 여기다가 입력하라고 말을 해놨고 이 조건 영역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 얘기 맞으시죠?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요런 문제일 때는 여기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하자. 자, 그럼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동부합계 구하러 가볼까요? 뭐부터 쓰러 간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네. 내가 구할 건 뒷섬으로 구할 거기 맞긴 맞지만 최종적으로 그걸 올림해서 구해야 되잖아요. 제 얘기 맞죠? 그래서 우리 뭐부터 쓸 거라고요? 네, 맞아요. 라운드 업부터 쓸 거예요. 그렇죠?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아닙니다. 반올림, 그런 다음에 버림, 올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라운드 업부터 쓰게 되면 몇 칸이 나타날 거다? 짠! 2칸이 나타나죠. 되죠? 그러면 여기서 조건이 뭐예요? 구해야 될 값이 뭐예요? 뒷섬으로 구한 값이죠? 그래서 여기서 함수 추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어떻게? 여기서 뒷섬으로 쓸어갑니다. 함수 추가 들어가갖고 여길 뒷자로 바꾸면 데이터베이스로 바꾸면 아주 쉽게 찾아요. 뒷섬 들어가면 또 이렇게 나오죠. 뒷자 함수 기억해 보실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블럭 잡아요. 1, 2, 3, 4. 내가 구할 건 어디 있는데? 세 번째 열에 있고요. 조건이 뭐죠? 아까 이거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네요. 되셨어요? 확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라운드업으로 빠져야죠. 그렇죠? 여기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어떤 거 쓰셔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아닙니다. 뭐까지 구해라고 돼 있다고요? 1000단위까지 구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답으로 보실 때도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돼요. 100단위에서 올림해갖고 1000단위가 돼갖고 요렇게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1000자리까지 표시를 했고 혹시 1000자리까지라고 잘못 이해하셔갖고 마이너스 4를 쓰는 순간 이렇게 돼버리죠. 만 단위가 돼버리죠. 아 잘못했구나. 여러분들 판단하셔갖고 이렇게 보기 예시를 갖고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이게 아니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자릿수 구하는 공식은 머릿속에 꼭 넣어 놓으십시오. 라운드 함수는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던 함수거든요. 그래서 함수가 끝났죠? 확인 누르는 놓으시는 순간 동부합계가 완성이 됩니다. 자, 되셨나요?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셔갖고 이제 그러면 함수 5개 다 풀었네요. 이런 문제들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우리 이런 문제들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지실수록 함수가 편해집니다. 조건부터 쓰는 게 1번, 라운드업 2번, 뒷섬.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으로 함수를 완성했어요. 감이 좀 오시나요? 이제 함수가? 아직까지 우리 모의고사 2번째 시간이죠? 그렇죠? 모의고사 5번째 시간 끝나고 나면 대충 이제 함수에 대한 개념도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유튜브 계속 보시면서 함수의 흐름, 쓰는 방법, 그것만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손으로 쓰는 방식을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구현해내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이제 분석 작업 끝났고 계산 작업 끝났고 모의고사 2회도 마무리하러 갑니다. 다음 강의 때는 분석과 기타 작업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